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이 단원입니다. 그럼 윤리적 소비라고 했을 때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시장과 우물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죠. 아마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물로 비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우리가 늘어나지만 안 쓰면 말라간다라는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또는 유통되는 물건들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라라는 그런 중요성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업에 대한 그리고 유통,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도 연결은 되죠.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글 같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한번 보면요. 교과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다릅니다. 교과서 지금 요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못해갖고 글로써 이렇게 옮겼을 때는 이렇게 막 글자도 왔다 갔다 하고 크기도 다르지. 여기는 뭐 이렇게 핵심도 있고 여기 글자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에너지 경제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보면 이거는 무슨 형식의 글일까? 그렇죠. 신문 기사 뉴스라고 하는 요 신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신문에는 여러분들 혹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설득하는 게 좋을까? 보통은 설명이에요. 신문은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는 어떻게 트럼프는 어디를 공격했습니다. 끝이란 말이야. 근데 과연 신문에는 설명만 있는 걸까? 아닙니다. 신문도 설득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떤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논필이라고 주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문에도 우리가 어떤 설득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다시요 주장하는 글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런 주장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 부분부터 빨리 처리할게요. 이 부분이 아까 지금 보기에는 뭐 글자 크기가 같은 것 같지만 아까 교과서에서는 어땠어요? 크기가 달랐죠.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서 페이지 13페이지에 세 글자로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거 넘기기 힘들어.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 요런 느낌의 글자 이독성일까? 가독성일까? 둘 중에 하나 빨리 찍어봐. 하나, 둘, 셋. 가독성이야. 글자체, 글자 간격. 이독성은 뭔데? 내용이 쉬운 거예요. 알겠죠? 괜찮아. 틀려봐야 알지. 그럼 가독성은 가능하냐? 그래, 틀려봐야 확실해져. 그러니까 여기 13페이지의 가독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 크기 달랐지? 그런 것들 이독할 때 이자가 쉬울 이자예요. 우리 난이도 할 때. 이것도 그냥 난자가 무슨 난자일까? 난이도 할 때. 아니 난자 어렵다. 이자는 뭘까? 좀 전에 쉽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려운 거를 뭐라고 해? 아니야. 고난도라고 해야 돼요. 알겠지? 이거는 고난이도 하면은 고난이도? 높게 어렵고 높게 쉬워? 알겠죠? 우리 고난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동작을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고난이도라고 하면 안 돼요. 난이도를 평가할 때는 어렵고 쉬운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 이게 어렵다라고 할 때는 고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저난도는 없나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뭐. 그러면 고의도는 없나요? 쉬운데 뭐라고 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를 쓰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독성 할 때 얘기한 거고 지금 가독성은 쉽게 읽히느냐라는 측면이고요. 이게 신문이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우리 전체의 제목인데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굵은 글씨 하나 있는 것도. 얘도 제목일까? 소제목. 그럼 소제목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랑 비슷해요. 요 문단의 주제, 문단의 중심 내용.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사의 형식이지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독성까지도
갖고 있지만 전혀 우리에게는 가독성이라고 느껴볼 수 없지. 이렇게 글이 빽빽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 신문을 내가 캡처해서 내겠니? 이렇게 줄로 내겠니? 이렇게 내겠지? 그렇지? 한번 읽어봅시다.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산다가 무슨 말일까? 맞아요. buy 하는 거예요. buy가 어떻게 쓰는 거지? by. 맞니? 네. 나 by로 쓸 뻔했어. buy. 라이브 하는 거 아니죠? 리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디 머물고 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뭘 산다고요? 몇 개 지금 얘기했어요? 3개 얘기했네요. 윤리적 소비에서. 그럼 우리 소제목 몇 개인지 한번 볼래? 3개 맞아? 와우. 그럼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제목이겠네. 그치? 그럼 벌써 제목에서 우리는 큰 틀이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진짜 짧은 요 문장을 보더라도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거,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하는 게 읽는 거예요. 독해하는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 여전히 그냥 이거 읽어봐 라고 하면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하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보는 거고요. 제 기준에는. 왜 뭘 사지? 이런 거 산다고? 근데 왜 3개를 나왔지? 소제목이 3개인가? 소제목이 3개네. 그럼 벌써 이 큰 틀이 잡혀서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쓱 보고 가는 거하고는 이게 나중에 크게 타격을 입어요. 데미지가 많이 쌓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여기를 우리는 신문기사에서는 전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무슨 패턴?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법? 맞아. 은유는 정의의 패턴으로 나타나죠. 그렇지? 무엇은 무엇이다 할 때 비유는 비유에서 나오지. 근데 이거는 정의의 패턴이죠. 구조는 비슷해요. 무엇은 무엇이다는 은유의 구조. 그게 만약에 어떤 대상의 의미를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라면 그건 정의의 패턴. 그럼 윤리적 소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 서술어지만 사실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찐이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찐인데 윤리적 소비는 뭐 하는 거래요? 소비자의 주체성 회복하는 운동. 1번 특징. 그쵸? and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 또는이라고 한 건 5월의 느낌이 나오면 항상 얘네는 같이 묶어줘야 돼. 얘들아 5월은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야.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서 하나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권리이기도 하고요. 의무이기도 하대요. 책임이기도 하대요. 야,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게 있을까? 권리인데 의무라는 게 있을까? 그런가?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응? 공부할 권리도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학습권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으로서 어떤 의무도 있어요? 공부할 의무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게 내가 우리 반에는 붙여놨거든요. 여기다가 휴대폰 사용 금지라고. 우리 반에는 붙여놨어요. 왜냐면 휴대폰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들 현행법 위반이 돼버려요. 올해부터. 그거는 교권 보호도 있지만 학습권 보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의무 조항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럼 아무튼 윤리적 소비는 뭐래요? 주체성 회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권리이고 의무라고 했어요. 왜? 라는 궁금증을 우리는 갖고 가면 좋고 이게 여기서 풀리면은 다행이지만 안 풀려도 괜찮아요. 알겠지? 하나 더.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and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and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어떤 소비자? 구라고 했어요. 똑똑한 소비자.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나요? 1번 사회적 윤리 따지고 있나요? 개선 요구하고 있나요? 환경적으로 신경 쓰고 있나요? 아이고 똑똑하진 않나 봐요. 나도 그래요. 근데 저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윤리를 따져 묻는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먼저 서두에 좀 깔아놓고 합시다.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저 회사 생활을 하다 나중에 교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교보생명 하에 교보생명이 뭔지 알지? 저희 교보문고 알죠? 광화문에 있는. 그래서 교보생명 교보그룹의 교보생명에서 그 밑에 그 보험 사고 조사하러 다녔어요. 너 사기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조사하는 습관이 이제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교보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보문고. 교보문고는 와, 참 좋은 회사더라. 거기는 아주 교보문고 가서 여러분들 책 보잖아요. 그럼 옆에서 눈치 안 줘요. 그게 그 설립자의 그 모토이기도 해요. 절대 책 보는 사람한테 눈치 주지 마. 심지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침을 묻히고 한 장씩 넘기면 침 묻히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펜 들고 메모하면요. 책에다가 아니에요. 그럼 그 책 팔겠니? 못 팔겠지. 그럼 그 책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재고로 안 와. 마이너스 손실로 또 안 와. 그래서 교보문고는 흑자가 나지 않아요. 적자예요. 다. 매년 뭐 몇 억씩 수십억씩 적자예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메꿔요? 다 다른 계열사에서 아니면 그 회장이 막 이렇게 자기 돈으로 막 넣어가면서 메꾼단 말이야. 그 적자를. 그게 설립자의 정신이더라고. 제가 왜냐면은 그 교보 그룹에 있었다 보니까 그 연수를 이렇게 막 몇 박 며칠씩 가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전 거기만 있었겠죠. 거기 있으니까 다른 회사는 모르니까. 그럼 그런 회사들은 너 책임 다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너 책만 판매하는 거야? 아니 지식을 판매하는 거야 우리는. 아 그럼 가치 있는 회사구나. 그치?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괜찮아? 라는 거. 뭐 종이 같은 경우 너 재생용지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사용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윤리적 소비와 무슨 관계인지 보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윤리적 소비를 이런 관점에서 볼 건데 그런 관점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나올 거고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첫 번째는 원인에 대해서도 볼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볼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개요를 제시한 거죠. 개요라고 하는 거는 글의 순서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의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분위기야. 지금 다들 스마트해져 갖고 그냥 판매만 하는 이런 회사들은 싫어해.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윤리적 소비가 불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어디가 보이는 거니? 어디가 안 보여? 미안해 글씨도 똑박똑박 쓸게. 자 여기 보자. 이제 밑에 가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개요로 제시하면서 글의 순서를 제시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참사리라는 단어는 뭘까? 참사리 좋은 거? 어디가 좋아 보여? 참사리 그치 참이 좋아 보이지. 요게 참 진짜예요. 우리 진리할 때 사리는 살다 하루살이 뭐 이런 거 할 때 살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요? 찐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내년 되면 알 수도 있어요. 그 초록색 병에 들은 알코올 성분. 참이슬 있죠? 네. 근데 참이슬이 어느 회사 건지 알아요? 어떻게 아냐? 직접 경험이야? 진로죠. 그래서 참 진짜고요. 이슬 로자예요. 그래서 진로예요. 진로도 진로 거, 참이슬도 진로 거. 괜찮아. 처음 하는 게 정상이야. 몰라도 돼. 내년부터 알아. 알았지? 그럼 아는 사람 간접 경험이겠지. 뭐 부모님이 이렇게 뭐 하면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참사리. 그럼 윤리적 소비를 참사리이다라고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지금 이게 은유예요. 뭐 정의라고도 볼 수 있고 은유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윤리적 소비가 진짜 이렇게 진짜 사는 거라고? 그럼 참사리가 뭔지 우리 여기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또 넘겨야 돼? 오케이. 참사리 무슨 말로 나와 있니?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 하나만 붙여주자. 뭐 두 개여도 괜찮고. 뭐가 제일 딱 밑줄쳤으면 좋겠어? 그치,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한 생활. 요 정도로만 쳐도 괜찮겠지. 아, 참사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구나. 건강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잡고 다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건강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선생님은 미리 읽었으니까 이렇게 건강이라고 한 거겠죠. 아니야, 나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 왜냐면 건강이라는 게 참이라는 의미랑 더 가깝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의미를 이렇게 맞춰서 읽으면은 그게 읽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뭘 바꿨어요? 요 인식을 바꿨어. 그러면 원래는 어땠길래 뭐 A였다고 치면 이렇게 B로 좀 바뀌었다. 혹은 뭐 A 다시로 바뀔 수도 있겠지.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원인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원인. 그러니까 분명히 이 원인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꾸게 되는 원인. 이 흐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원인 1, 진행사항 2 이렇게 쳤지만 1, 2로 우리가 표시하려고 친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머릿속은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은 나왔네. 누가 누구로 바꿨다고? 관심 때문에 소비가 바뀐 거라고요. 소비의 인식이 바뀐 거라고요. 알겠죠? 관심 때문에 소비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럼 소비라는 거는 앞에서 윤리적 소비가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바뀌었어요 라고 해도 괜찮죠. 요 구조는 윤리적 소비, 경제적 소비.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랑 경제적 소비가 소비라는 대응이 된다면 얘는 누구 때문에 바뀐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인으로서 제시가 됐네요. 벌써 첫 줄에서 그냥 이 내용의 구조가 끝났네. 그럼 이어서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과의 싸움은 진짜 싸우는 거니? 유해 물질이랑 싸우고 있어? 세균이랑 싸우고 있어? 이 박테리아 써? 이건 뭘까? 비유가 되겠지. 그럼 이때의 비유는 뭐라고 읽으면 돼? 관심이겠죠.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 이런 경제적 관심은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돼. 너희들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그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동물에게는 비윤리적인 호르몬제 투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유 생산을 늘려서 이거 하지 마. 또 양계는 무슨 말이니? 개. 닭. 그치? 그럼 양자는? 양식으로 기르는 거. 그래서 비위적으로 너 닭 기르고 있어? 그거 하지 마 라는 우려로 높아진 거죠.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계란에 대해서, 계란 여기 번호에 난각 번호라고 이렇게 있는 거 알아요? 번호? 그래서 요 끝자리가 아마 1에서 4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때 번호가 적을수록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거래요. 완전 방목. 2번이 조금 덜 방목. 4번은 뭐예요? 진짜 닭장. 닭장에 그냥 가득가득 채워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살만 찌지. 그러니까 살은 많지. 통통하지. 치킨으로 만들 때는 더 맛있지. 근데 그거는 비위생적이죠. 왜? 걔네들은 뭐 거기가 뭐 닭장을 치워주기나 하니? 안 치워주잖아. 그래서 자, 표지. 무슨 표지? 인용 표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이는 이라고 하는 이 표지. 저 이는 뭘 얘기하는 걸까? 오케이. 자, 앞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요거를 여기서 저번에 안 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게 지시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표지 중에서도 분명히 연결 표지가 있고요. 글을 연결해주는 표지가 있지만
지시해주는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우리 세 가지 지시 표지 뭐 다 배우잖아요. 이, 그, 저. 그래서 보통 이는 이러한 관점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것은 이게 다 품사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품사는 다릅니다. 단어의 품사 다르지만 그냥 우리는 지시 표지로서 이그저로 묶으면 돼요. 그럼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이라며 이러한 것이라며 이것이라며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연결시켜 주라고요. 그 지시를 가서 어떤 거를 지시해 주는지 연결시켜 주면서 읽어주는 게 이 지시 표지를 좀 처리해 줘야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이게 좀 전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걸 바로 연결해서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이니까. 바로 앞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지만 이걸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다. 그럼 그때는 그로 좀 바뀌겠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시 표지가 이걸로도 문장을 어렵게도 쓸 수 있어요. 물론 나는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낼 거니까 나는 어렵게 못 바꾸겠지만, 그렇죠?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이런 지시 표지 갖다가 엄청 어렵게 쓴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순서 표지 해보자. 순서 과정이에요. 그럼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첫째, 둘째만 나오진 않아요. 셋째도 나오냐고요? 아니, 셋째도 나오겠죠. 근데 먼저 이렇게도 봐요. 다음으로 이렇게도 봐요. 마지막으로 순서 과정이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순서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 뭐 또 우선 이렇게 나오죠. 우선 이걸 먼저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럴 때 이 마지막으로 라는 순서 표지가 언제 나왔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여기 우리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24페이지 절차에서 세 번째 줄에 아니 또 갑자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다? 순서 표지가 마지막으로 나온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떠한 순서 표지도 없어. 읽다 보면은 없죠? 근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뭐가 마지막인데? 이거 읽다 보면 아니 뭐가 마지막이지? 끝으로 이런 얘기인가? 아니 앞에서 절차에서 마지막이야 라는 그런 표지였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좀 간과한 채 읽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시 표지는 항상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딱 연결시켜주고 읽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높아진 것은 자 인용 읽지 마요. 잠깐. 이것은 그 다음 서술어. 이것은 주어잖아. 이게 주어가 됐잖아 여기서. 그럼 이것은 생각으로 이어져. 이것은 생각으로 이어져. 어떤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요. 이 인용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 그럼 인용에 대한 생각은 뭔데? 행복하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그럼 사람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참다운 식품 동물 권리를 묵는 계기로 발전시켰습니다. 라는 얘기. 그럼 참다운 식품, 아주 좋은 식품, 진짜 좋은 식품과 동물을 서로 같은 걸로 본다고요. 왜요? 동물도 어떻게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비윤리적? 아니, 윤리적으로. 비위생적? 아니,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 식품이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 우리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동물들 행복하게 해줘.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어. 라는 거지. 그냥 읽으면 쓱 읽히는 지문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맞춰주면서 읽어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원인인 거죠. 지금 우리가 참살이 이렇게 윤리적 소비 왜 나왔어요? 이런 이유 원인이 된 거죠. 이런 이유와 원인 때문에 우리 윤리적 소비가 얘기되고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그냥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 글쓴이의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전문가의 말을 갖고 오면서 우리는 인용한 거죠. 자, 근데 우리 지금 큰 따옴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인용이에요. 이게 없어도 인용이에요. 어떻게 인용인지 알 수 있냐면 한다고, 있다고 라고 하는 이게 인용 표지고요. 간접 인용의 표지이기도 해요. 이거 언제 배우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아니 고1 때도 배울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기억에는 사라지죠. 문법이니까. 그러면 큰 따옴표면 인용이 아니고요. 이런 인용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옴으로써 인용함으로써 내 말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뢰성 있는 말을 가져오니까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지죠. 여기서 내가 그 네이버 전문 정보에서 제 거 논문 보여드렸나요? 네. 그렇죠. 갑자기 뭐가 생겨요? 아, 저 사람 신뢰성이 좀 생기는구나. 그런 느낌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전문가들이 하는 말, 전문가들은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몰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 전문가의 말. 그러니까 전문가는 설명했다가 핵심 내용 아니야. 이거 핵심 내용 아니야. 그럼 핵심 내용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주어 동사 얘기하는 게 이 전문가가 주어고 이 설명했다가 동사란 말이야. 그 뼈대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설명했어. 뭘. 그게 더 중요하잖아,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기 안으로 가보자. 결국 착한 소비가 이게 주어네.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 공급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 서술어 나왔어요. 제시하고 있다. 제시.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1번 전문가, 2번 착한 소비. 다시. 제시하고 있다는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1번 전문가, 2번 착한 소비. 다시. 내가 이렇게 다 쳐줬잖아. 그래, 이거 착한 소비라고. 내가 가로까지 쳐줬잖아. 어렵지? 생각보다. 문장이 이따위야. 진짜로. 견문장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만 제일 먼저 맞춰줘야 되냐면 주어 서술어를 진짜 맞춰주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문장이 어려울수록. 전문가들은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어요? 착한 소비는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대요. 그럼 뭘 제시하는데요? 또 가로치는 거지. 뭐가?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럼 윤리 기준은 무슨 제시? 여기서 출발해 요렇게 하는 제시. 이런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형이 되는 거죠. 어려워 지금 문장 구조가. 아니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냥 읽었으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문장이고 늘 여러분들 똑같이 읽을 텐데 이렇게라도 제가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내가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어디서 그렇게 어렵게 될까? 선택지에서 어렵게 되겠지. 선택지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본문은 못 바꾸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딱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내용이 산으로 가버려요. 그럼 다시 봐봐요. 전문가는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어요? 착한 소비가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윤리 기준이요? 이 착한 소비는 안전한 밥상에서 시작해서 올바르게 하는 이 윤리 기준을 설명했다고요. 하면 글의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글들은 약간의 느낌은 이 노란색 안에 먼저 문장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안에는 초록색 문장이 있었고 요 빨간색 안에서는 또 파란색 문장으로 또 이렇게
견문장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주어 누구야, 서술어 누구야를 대응시켜 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영어랑 제가 자꾸 얘기하고 영어를 뭐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영어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영어 놓은 지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영어도 주어 동사에서 끝나진 않아요. 동사도 여러 번 나와요. 동사, 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서술어 느낌이 나는 곳마다 다 끊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어는 오히려. 영어에서는 그렇게 끊기가 힘든데 우리는 서술어 느낌에서 다 끊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속에는 또 지시 표현이지. 어느 속인데? 어느 속인데? 누구 속이야? 누구 속으로 갈 거야? 이 말, 이 설명의 말. 그치? 그럼 이 설명의 말 안에는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있다.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을 썼대요. 왜 착해요? 얘가 진짜 성품이 착해요? 네, 성품이 착해요. 뭐 하니까요?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정당한 거라고요. 마땅한 거라고요. 옳은 말이라고요. 왜? 착하니까. 무슨 소비가 착해? 라고 할 때는 누구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다라고요. 그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도대체 뭔가요? 밑에 나옵니다. 이어서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켰습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어떤 예시를 주고 있지. 참사리 진짜로 제대로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요? 이런 것들. 친환경 농산물. 여러분들 급식은 다 친환경 농산물로 만들어진 거 알아요? 몰랐죠. 여러분들 급식은 아마 조례로 공포가 됐어요.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정도 이상 쓸 것.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비쌀 수밖에. 재료가 좋은데. 또 비싸? 그래서 여러분들 급식이 생각보다 비싸. 차라리 그 단가를 줄이려면 뭐 우리 편의점 도시락 정도? 그 정도 재료 써도 괜찮거든. 근데 그 정도 재료하고는 차원이 달라. 진짜로. 또 환경 이는 또 이때 이는 누구야? 잘 모르겠지. 조금만 더. 이는 낮추는 계기가 됐다. 그럼 뭐가 낮추는 계기가 됐을까? 이 유통량의 증가를 또 이는에서 받아주는 거겠지. 지시 표현이 많이 나와서 아까 지시 표현을 좀 얘기한 거야. 그리고 주어잖아. 이는 뭐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주어 서술을 먼저 찾아준 다음에 그럼 뭘 낮추는 계기가 됐어요? 이거를 낮추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and죠. 여기서 and예요.며라고 하는 요 쉼표에서 한번 증가했다. 이는 낮추는 계기가 됐다. 친환경 유통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낮추는 계기가 됐다. 뭘 낮췄대요? 사회적 지출이요. 그리고 환경보호와 더불어는 플러스니까 이거 and 이걸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사회적 지출이라는 게 뭘까요? 사회적으로 소비하는 돈이겠죠. 그럼 사회적으로 우리가 뭘 소비하는데요? 환경보호. 환경에 대해서 돈 여러분들 쓰고 있나요? 어떻게 해요? 세금 내요. 여러분들 소비 안에 그거 다 무슨 환경세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는 지출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뭘요 하면요? 환경 보호를 하면요. 그런 세금이 좀 경감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박산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과 관련된 건요. 건강 비용이에요. 불량식품 먹어서 건강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요. 그럼 병원은 여러분들 돈이 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몇 프로만 내요? 여러분들 알겠다. 보험 가는 거니까. 우리는 누가 처리해주니? 우리가 돈도 내지만. 의료 보험. 의료보험이 한 70% 내줘요. 우리가 만약에 3만 원을 냈잖아요. 그럼 원래 그거의 수가는 10만 원이고 70%를 나라에서 내는 거야. 그럼 그건 사회적 지출이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면은 그 사회적 지출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하나 더, 친환경 상품은 누구에게?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대요. 응? 친환경 상품은요? 그리고 우리 사회 건강한 건 계속 나왔으니까 왜 생산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까? 친환경 제품으로 강조해서 마케팅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까? 우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저도 지금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만들까? 채소, 친환경 채소로 만들겠지.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넓은 의미에서 썼지만, 아, 그래, 다양하게 뭔가 판매도 촉진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요 문단에 대한 내용은 결국 착한 소비예요 라는 얘기죠. 그럼 왜 착하냐고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도 돼요. 라고 하는 착한 소비라는 단어로 좀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요. 기사문이다 보니까. 한 시간 걸리죠. 5분 남았는데. 잠깐만. 응? 아니, 내가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알았어, 잠깐만. 이제 알았어, 끝. 알았지? 끝. 나 조금만 더 확인할게. 알았지?